견훤은 거칠 것이 없었다. 곧바로 군사를 돌려 대하성 북쪽인 거창 등 20여 개의 성과 문경, 예청 등 경북 서북 지역을 단숨에 정복하였다. 견훤이 물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최승우가 답했다. 다음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치고자 합니다. 한편 승승장구하는 백제의 진격을 두 손 놓고 지켜보아야 하는 왕건은 가슴이 타들어갔다. 그렇다고 이미 화친을 맺어 서로 인지를 교환한 마당에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칠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왕건을 신료들도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 보다 못한 군사 최응이 신료들을 소집하여 말했다. 무릇 신하된 자는 명이 없다 하더라도 먼저 헤아리고 행동하여 군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백제로 인하여 걱정이 크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매모호한 말에 공신 중 하나가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폐하의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백제의 성장을 폐하께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견훤과의 인질교환 때문입니다. 마땅히 화친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고 싶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백제의 인질, 진호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폐하께서 어찌 그 같은 명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결심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926년 4월 인질로 온 진호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깜짝 놀란 왕건이 대신 회의를 소집하여 물었다. 멀쩡하던 진호가 갑자기 죽다니 이 무슨 일인가? 대신들이 답했다. 신들도 도통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밥 먹다 급체라도 한 것이 아닐런지요. 진호는 견훤의 외생이다. 만약 이 일이 백제에 알려진다면 내 사촌 아우 왕신은 어찌 되겠는가? 대신들은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냈다. 왕건이 명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진호의 장례를 후히 치러주고 그 시신을 예를 다하여 돌려주도록 하라. 진호의 시신이 백제에 도착하자 견훤이 극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니 이게 뭔가? 멀쩡했던 진호가 어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시신을 돌려주러 온 고려 사신이 크게 두려워하며 견훤에게 답했다. 저희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급체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좀 체했다고 사람이 죽어? 견훤은 고려 사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좌우를 꾸짖어 맹했다. 당장 왕건의 아우 왕신을 끌고 와라. 내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최승우가 나서 말렸다. 폐하, 아마도 왕건이 화친을 깨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오히려 역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분노를 조금만 참고 왕신을 살려두신다면 앞으로 고려와의 외교에서 두고두고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견훤이 더욱 역정을 내며 말했다. 저쪽에서 이따위로 나오는데 지금 무슨 외교를 따지는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받은 것은 곱절로 돌려주는 것이 내 성격일세. 결국 견훤은 왕신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웅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왕건은 이미 그곳에 군사를 대비하였고 국계성을 지킬 뿐 맞서지 말라고 명을 내려두었다. 방어만 하는 고려군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견훤이 군사를 돌리며 말했다. 사람을 보내 선물로 주었던 내 총마도 돌려달라고 하게. 도참의 기록에 그 말이 없으면 백제가 망한다고 한 것도 영 찝찝하고. 이에 왕건은 총말을 웃으며 돌려주었다. 신라는 왕건과 견훤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인질이 죽어 이제 화친이 깨졌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경혜왕이 고려에 사신을 보냈다. 견훤이 맹약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하늘도 반드시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한번 진격의 북을 울려 위세를 떨치신다면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질 것입니다. 왕건이 답했다.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이 넘쳐나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릴 뿐이요. 만약 고려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한다면 우리 신라도 적극 돕겠습니다. 한편 견훤은 최승우를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우리가 신라를 치고자 길을 잡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고려로 칼끝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최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고려를 공격한다면 신라가 반드시 우리 뒤를 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는 머리와 꼬리에 적을 두는 격이 되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먼저 신라를 정복해야 하옵니다. 지금까지 최승우의 말대로 해서 이기지 못한 싸움이 없었으니 견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에 두 왕자 중 금강에게 용주성을 맡기고 맏아들 신검에게는 대야성을 맡겨 고려의 공격을 대비토록 하였다. 그리고 견훤 자신은 신라의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금강은 공을 세울 기회라 여기고 수성의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신검은 불만이 컸다.
용주성과 같은 최전방은 금강이에게 맡기고 나는 할 일 없는 대야성이나 맡기다니 폐하께서는 왜 금강이만 이뻐한단 말인가. 한편 왕건은 백제에 대한 반격을 신료들과 의논하였다. 화치는 이제 깨졌다. 나는 백제에 대대적 반격을 가할 것이다. 계책들을 말해보라. 군사 최영이 답했다. 성동격서와 양동작전의 계책을 쓴다면 백제는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먼저 용주성을 치면서 시선을 뺏은 다음 동시에 근함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영의 생각은 더 멀리까지 닿아 있어 말을 이었다. 우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주에 강성한 수군을 출격하여 동시에 강주 상륙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수군이 상륙한다면 우리는 위아래에서 대하성을 공격할 수 있고 대하성이 함락된다면 견훤은 퇴로를 이룰 것입니다. 신라만 잘 버텨준다면 이번 우리의 공격으로 견훤과 백제의 역사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후 빈 껍데기만 남은 신라를 취하신다면 폐하께서는 능히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계책에 왕건이 혀를 내두르며 칭찬하였다. 과연 사만 최고의 신동이라 불리는 최영이다. 그대의 생각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 그 끝을 가늠하지 못하겠구나. 내 그대의 뜻대로 할 것이다. 왕건은 친히 군사를 일으켜 용주성과 근함성을 공격하였다. 용주성을 지키던 금강은 생각보다 많은 군사와 왕건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군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신라 군사가 협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왕의 군대에다 신라군까지 협공하니 우리들로서는 안되겠구나. 어서 형님께 사람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라. 병사 하나가 나는 듯 말을 달려 대하성의 신검에게 용주성의 급한 사정을 알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신검은 구원병을 얼른 내주지 않았다. 여기 대하성도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원병을 보낼 테니 금강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전하라. 지금 용주성이 바람 앞 등불과 같은 처지입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면 때는 늦을 것입니다. 아, 나중에 보내준다고 어디 일개 병사가 4명의 토를 다는 것이냐? 죽고 싶은 것이냐? 구원병이 오지 않자 결국 금강은 용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금강이 이를 갈며 분노하였다. 형님께서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왕건은 용주성에 이어 근함성까지 모두 얻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왕건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927년 4월 영창과 능식으로 하여금 수군을 강주에 상륙하여 기습 공격하였다. 당연히 이를 알 리 없던 백제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고려 수군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 병장기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병사가 태반이라 싸울 의지가 없어 대부분 그 전투에서 죽거나 항복하였다. 결국 고려 수군도 강주를 단번에 점령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전투를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름 4월 임술 해군 장군 영창과 능식 등을 보내어 수군을 거느리고 강주를 치게 하니 전이산, 노포, 평서산, 돌산 등 사향을 함락시키고 사람과 물자를 노획하여 돌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고사가리성의 흥달이 전세가 어렵다 판단하여 고려로 기부해버렸다. 왕건조차도 몇 번의 공격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크게 기뻐하며 최영에게 물었다. 다음은 어디인가? 견훤이 이전 3기로 겨우 얻은 저 대하성입니다. 우리가 아래 위에서 포위하는 형국을 만들었으니 오늘 밤 공격만으로도 능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왕건이 큰 소리로 명하였다. 오늘 밤 안으로 저 대하성을 넘을 것이다. 전군 공격하라. 한편 견훤은 서라벌의 주요 길목인 고을부 공격을 준비하였다. 최승우가 말했다. 이곳은 어렵지 않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신라는 3대째 박시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되면서부터 불만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왕을 배출했던 김시성의 진골 출신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신은 그 점을 이용하여 김씨 세력들과 연통해 왔습니다. 오늘 이곳을 지키는 자도 김씨 세력의 장수라 백기를 들고 항복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렵지 않게 서라벌로 직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곳을 지키던 신라의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항복하니 견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천을 접수하였다. 승승장구하는 중에 서라벌이 눈앞이라 견훤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크게 기뻐하며 최승우를 칭찬하였다. 그대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나는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네 그려. 역시 사만의 최고 천재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야. 최승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서라벌을 얻으실 때까지 결코 방심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였다. 한장수가 달려와 급한 소식을 알렸다. 폐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고려군이 쳐들어와 우리의 용주성과 근함성이 함락되고 강주를 고려수군의 상륙으로 뺏겼다 합니다. 견훤이 기쁜 와중에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소식이었다. 무슨 소리인가? 신검이는 무엇하고 그것들을 모두 뺏겼단 말인가? 워낙 기습적인 공격이라 손쓸 틈이 없어 싸웁니다. 견훤은 한마디 비명을 토하고는 괴롭게 물었다. 이보게,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고려군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라면 대하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는가? 최승우도 뜻밖의 일격이라 잠시 혼란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답했다. 역시 왕건은 계책이 뛰어나고 그 움직임이 번개처럼 빠릅니다. 하지만 왕건이 이대로 대하성까지 얻으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견훤이 놀라 물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내가 대하성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내어준단 말인가? 최승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까지 대하성을 내어주고 우리가 사만을 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왕건이 작은 승리에 취하는 동안 우리는 사만 통일이 걸린 한 번의 큰 승부처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왕건을 그곳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그 승부처가 어디인가? 그 일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라벌로 가셔서 신라를 굴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견훤은 사만 통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최승우의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이 난간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계책이 있을 거라 견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좋다. 우선 서라벌을 점령하자. 가서 경혜왕 그놈의 낯짝을 좀 보고 싶구만. 영천을 점령한 백제군사는 왕건의 공격을 뒤로하고 서라벌로 향했다. 927년 9월 드디어 견훤이 서라벌로 진입하였으나 신라 병사 누구도 막는 자가 없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를 견훤은 그야말로 무혈입성한 것이다. 견훤은 오히려 화가 났다. 그래도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나라다. 그런데 어찌 오늘날 이렇게 허약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경혜왕은 지금 어디 있는가?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신료들과 함께 놀고 있다 하옵니다. 한심한 것들 같으니 이 와중에 나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가로이 놀고 있다고. 이러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분노한 견훤은 포석정으로 가 술자리를 벌려 즐기고 있던 신하와 악공, 궁녀들을 보이는 대로 베어버렸다. 견훤이 명했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약탈하라. 이곳의 재물은 모두 그대들 것이다. 왕은 아직 찾지 못했는가? 일찍부터 백제와 내통했던 신라 진골 출신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아마도 이 궁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안내할 것이니 그곳으로 가보시옵소서. 견훤이 이 궁에 가보니 내관들과 궁녀들만 있었다. 샅샅이 뒤져 살펴보자 한쪽 구석에 경혜왕과 왕비가 숨어 있었다. 견훤이 어이없어 물었다. 그래도 신라의 임금이란 자가 어찌 쥐새끼처럼 이런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누구보다 신라의 부패와 폭정에 분노해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어났던 견훤이었는데 막상 신라왕을 잡고 보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꼬락서니가 너무나도 역겨웠다. 한참을 한심하게 내려다보더니 칼을 내던지며 맹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다. 거기서 비굴하게 떨지 말고 신라의 왕답게 이 칼로 자결하라. 신라가 무너지는 이 과정을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9월 견훤이 금품성을 공격하여 불태운 후 신라의 고을부를 기습하고 나아가 수도 부근까지 바짝 이르자 신라왕이 연식을 보내어 위급함을 알려왔다. 왕이 시중 공헌과 대상 손행 및 정조 연주 등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우리와 서로 좋았던 지가 이미 오래인데 지금 위급함이 있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고 공헌 등에게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르기도 전에 견훤이 갑자기 신라의 수도로 들어갔다. 이때 신라왕은 비빈 종척과 함께 포석정으로 놀러나가 술자리를 벌려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젖병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왕은 부인과 더불어 달아나 성의 남쪽에 있는 이궁에 숨었으나 따르던 신하와 악공 및 궁녀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견훤은 군사를 풀어서 마음껏 약탈하게 하였으며 왕궁에 들어가 앉아서 좌우에 명하여 왕을 찾아내고 군령에 두어 핍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자신은 강제로 왕비를 욕보였으며 자기 부하들은 빈첩을 겁탈하게 하였다. 왕의 외사촌 동생 김부를 왕으로 세우고 경혜왕의 동생 박효령과 제신 영경 등을 포로로 잡았으며 백성과 각종 장인, 병장기와 진귀한 보물을 다 거두어 돌아갔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남는다.
견훤이 영천을 얻고 서라벌을 진격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경혜왕이 어떻게 한가하게도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술 마시며 놀다가 잡혀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백제병사가 영천까지 왔다면 당연히 일의 위급함을 알았을 것이고 기록에도 그 일로 고려에 구원 요청까지 하지 않았던가. 경혜왕이 백제가 오는 것을 알고 고려에 구원 요청을 한 후 신하들과는 포석정에서 가서 논다.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무엇보다 백성의 민심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처세에 능숙했던 후백제의 영웅 견훤이 신라를 무너뜨린 후 굳이 왕비를 강제로 겁탈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고려의 입장을 쓰는 고려사의 기록이 적국의 견훤을 한없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신라왕을 한없이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는다. 여하튼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신라는 후백제 견훤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견훤의 명으로 왕이 자결하는 치욕적인 역사를 쓰고 말았다. 견훤은 경혜왕의 외사촌 동생 김부를 세왕으로 세워 신라를 자신의 그늘 아래 두게 하였다. 신라는 사실상 끝났는데 굳이 또 신라왕을 세워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참에 신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백제로 흡수하면 옳지 않겠는가? 최승우가 답했다. 칼로서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사만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김부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시고 그로 하여금 선의를 받는 모양새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구만. 그런데 전에 말했던 사만통일을 위한 큰 승부처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최승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곳은 바로 공산이옵니다.